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심각해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완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인 것이다 라며 중국이 힘으로 타이완 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라며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심지어 말참견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우리도 항의를 했었죠. 그 중국 발언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다 라며 우리도 항의를 했는데 중국은 더 강력하게 나오죠. 타이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중국 안의 일이다.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강력하게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우리나라가 일관적으로 존중한다 라며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국은 연일 맹공을 펼쳤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불타 죽을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도 나오고요. 중국 언론은 한국의 외교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 또는 1992년 이후 한중 수교 이후 최악의 입장 표명이었다라는 식으로 엄청난 비난을 계속 가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언급이 됐었던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해서 이번 시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 말 그대로 중국은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중국 본토, 즉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정권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중국은 하나다라는 거죠. 즉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이완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다라는 입장, 이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요,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도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들 주체로 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을 주체로 중국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중국은요, 원래 중화민국 정부가 먼저 언급을 했었던, 먼저 주장을 했었던 이야기예요. 정확히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국공내전, 즉 1946년, 49년 그 사이에서부터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서 먼저 제시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도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도 중국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주체가 되어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이 하나의 중국의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국제사회가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당연히 거대한 강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의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표적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 유엔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971년 이전의 유엔에 중국이 가입이 돼 있었는데 1971년 이전의 유엔의 중국은 바로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본토의 공산정권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요,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71년 유엔 총회에서 가결이 돼요. 유엔 안에 중국으로서의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주고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표결이 통과가 된 겁니다. 심지어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있잖아요. 이 상임이사국 5개 중에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중국이요, 71년 이전에는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71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상임이사국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이게 가결이 되고 일주일 만에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이 두 정부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결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타이완을 배척하는, 내몰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IOC, 올림픽위원회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72년 뮌헨 올림픽에서요, 타이완이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71년에 유엔 상임이사국까지 돼버렸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연히 이걸 문제를 삼았죠.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타이완이 참여를 하다니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요, IOC에서 타이완한테 차이나 말고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썼던 적은 있는데 이 타이완 중화민국이 타이완이라는 것은 섬 이름이잖아요. 중국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를 하면서 몬트리올 올림픽을 보이콧합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베이징에 있는 올림픽위원회를 IOC 내에서 중국 대표 조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몬트리올 올림픽을 또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IOC는 당연히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베이징에 있는 올림픽위원회,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올림픽위원회가 IOC 내에서 중국올림픽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중국을 대표하는 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에 있는 올림픽위원회고요. 타이베이, 즉 타이완 안에 있는 타이베이의 올림픽위원회는요, 중화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IOC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요, 이후 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부터 타이완은 중화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되고, 중국은 이걸 이제 IOC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52년 만에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는요, IOC의 국가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중화타이페이 올림픽위원회라는 그런 가입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본인들의 국기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IOC에서 인정된 그런 깃발을 따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유엔과 IOC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중국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미국 얘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닉슨 대통령이죠. 당시 닉슨 대통령은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권과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을 방문을 했었던 건데요. 닉슨은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 총리였던 조원라이도 만나고 또 주석이었던 마오쩌둥도 만나면서 72년 2월 달에 상하이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동선언이 나온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건데요. 물론 타이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선언을 하는 그러한 선언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9년에 이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요청에 의해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절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그 입장을 반영하여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그 비슷한 시기 72년 하반기에는 일본이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정식 국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타이완과 미리 국교 수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2년에 중국과 국교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국교 수립하면서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절해 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또 입장을 일본이 받아들여준 상황인 것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중국과 국교 수교를 하게 됩니다. 92년에 한중 수교를 맺게 되면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 이것을 우리도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청에 의해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교하게 돼버린 것이죠. 자, 타이완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갔던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훨씬 활발해지면서 사실은 많은 이득을 얻었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죠.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중국 관계는요,
중미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중국 또는 미국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항상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지금처럼 좀 집중하다 보면 한중 관계가 이렇게 또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항상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한중 간의 외교 갈등을 떠오른 김에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봤고, 그 다음에 한중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었습니다.